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는 이제 영화 및 드라마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 DP라는 드라마입니다. DP는 Digital Pursuit의 준말인데 헌병대 근무이탈 체포조를 뜻합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특별히 군필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1화 때부터 시작되는 그 내무 생활 때문이었어요. 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또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군필자입니다. 내년이면 게다가 민방위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생활을 했다가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 아닌 일반인이었을 22살 때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군대를 입대하기 전엔 참 많은 사람들과 송별을 하게 돼요. 뭐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덕담도 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군대를 먼저 다녀온 선배들은 이런저런 덕담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말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군대는 좋은 선임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보직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좋은 선임을 만나야지 내 군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때는 참 어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미지의 세계인 군대를, 게다가 저는 공군을 나왔거든요. 2년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더 편안한 곳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와중에 선배의 말은 저에게 정말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2004년도 2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 공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조금 특이한 게 육군 같은 경우는 훈련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진주에 교육사령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다 집결을 해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략 뭐 사회에서 경험이라든지 또 훈련소에서의 성적 등을 이렇게 잘 합산해서 보직과 자대 배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위치에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사회체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기동타격대, 요즘 말로는 전투장갑차 소대라고 하는데 그 보직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훈련도 해야 됐었고 근무도 3주 4교대라고 3일에 한 번씩은 밤을 샜어야 됐는데 뭐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외부적인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등병이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등병부터 시작하는데 이등병 때의 삶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제 보직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수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제 나름대로 정당화시키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몰래 이렇게 했다가 고참한테 딱 걸려가지고 혼났던 경우도 꽤 많고 또 근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제가 자세하게 이 군대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그런 정말 어이없는 실수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정말 고참한테 되게 많이 혼나요. 사실 이렇게 혼나고 나면 잘못한 입장에서는 할 말 없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등병의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화내고 막 이러는 선임들 와중에 그래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선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왜 이 잘못이 문제인지, 특히 나중에 이게 전시 상황이 됐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저에게 다시는 그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줬던 선임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한 단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막 화내고 다그치고 하기보다는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선임의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이 잘못한 저에게 용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용서가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 나중에 저도 고참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화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말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선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 자체를 제가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인색하다면 하느님께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과도 같죠. 자신의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매정한 종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서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정한 종의 비유, 거기서 최후는 어떻게 되었죠? 그 주인은 매정한 종을 다시 불러서 자신에게 빚진 10,000달란트를 싹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때마침 며칠 뒤면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추석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자비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를 서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